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삼성전기가 어제는 이제 미친 듯이 폭등을 보여주면서 추세에 대한 돌파를 보여줄 것처럼 하더니 오늘은 무려 또 마이너스 10%가 넘게 빠지면서 어마무시한 이 투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도무지 우리가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들게 만드는 이 급등락이 지금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삼성전기 뭐라 말씀드렸죠? 자, 이미 고점이 형성이 되고 나서 현재는 이 수렴 이후에 깨지는 흐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정확히 추세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극저점에 도달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터져 나오는 전환을 노려봐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일단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짚어드렸는지 지난 영상 먼저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십자 캔들을 한번 만들고 난 뒤에 오늘도 보시면은 이 아래로는 이탈을 하지 않고 여전히 잘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십자 캔들 기준으로 현재 이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의 쌍바닥의 형태를 현재는 이 완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과거 이 삼성전기의 낙폭과대 국면을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끝자락에서는 항상 이렇게 쌍바닥에 대한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끝자락에서는 이렇게 쌍바닥이든 다중바닥이든 이런 바닥의 형태가 매번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네, 보신 대로 낙폭과대 끝자락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현재 이 쌍바닥을 만들고 있다고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머리 위에 강력한 저항대를 이번엔 다시 한번 또 터치를 하더니 오늘 급락이 터져 나온 겁니다. 삼성전기 이대로 다시 조정이 들어갈지 아니면 우리 지금 이 돌파를 노려봐야 되는 상황인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는 아직 돌파를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주식이라는 건 영원한 상승도 없고요, 영원한 하락도 없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같이 매번 고점에서 투매가 떨어지면 그 자리는 분명히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이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칼날인지 기회인지 무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요한 기준을 매번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삼성전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핵심은 일단 이 고가 대비 역사적인 낙폭과대라는 점이었죠. 왜 이 낙폭과대라는 점이 그렇게 중요할까? 단순히 고점 대비 제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하락은 08년도 금융위기급에서나 나올 법한 매우 급격하고 이례적인 하락이었다는 게 바로 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핵심. 자,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강력한 이 상승장에서도, 자, 아무리 강력한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진행 과정 속에서는,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이 급격한 조정이라는 건 매번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86년도의 대세 상승기나 아니면 이제 2000년도 이 IT 버블 당시에 두 시장의 공통점이 이 엄청난 유동성을 동반한 시장이었는데 그 올라오는 중간중간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급격한 조정은 어김없이 나타났다는 거죠. 본질은 그러니까 유동성이 만들어낸 조정이었다. 그리고 그 많은 자금들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엄청난 이 급등을 만들었던 만큼 이 조정에 대한 폭도 현재 매우 거칠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 다음에 어떻게 됐냐죠.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그 낙폭이 떨어졌던 그 자리는 예외 없이 역사적인 이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 저점에 대해서 유독 강조를 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즉 현재의 하락은 물론 누군가에게는 견뎌야 되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자,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되는 국면이라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현재의 하락에서 이제 실망을 하고 털어버렸거나 아니면 물려버렸거나 한 상황일 건데,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든 지금은 이 기회를 살리느냐 못 살리냐가 더 중요한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맥정 코치가 현재의 위치 삼성전기 여전히 이 기회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삼성전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도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이제 과하게 이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평균값에 회귀를 하는 습성인데, 삼성전기도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항상 이렇게 상승이 나면 회귀를 하고 또 이렇게 상승이 나면 회귀를 하고 계속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상승에 대한 사이클을 만들어 왔는데, 자, 그런데 최근 위치에서는 자, 회귀를 하고 나서 쳐야 될 위치에서
반대로 이제 하락을 하는 이 하락 파동이 진행이 돼버린 거죠. 하락이 되면서 다시 이 평균값에 대한 이격이 발생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물론 이 아래로 빠지는 자리에서도 다시 평균값으로 회귀를 하는 이 방향성이란 건 발생합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자석이 다시 이 원래 자리로 끌어당기는 그 법칙이 반드시 작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회귀를 해줘야 되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 회귀에 대한 법칙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바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르죠. 자, 특히 그 흐름이 현재 주봉상에서 진행이 된 만큼 하루 이틀짜리에 대한 반등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을 두고 가져가야 되는 반등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무려 지금 5주째 하락을 하다가 아주 의미 있는 지금 주봉상의 양봉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되신 분들은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다시 일봉으로 돌아서 보자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매우 중요한 흐름이 하나 포착이 됩니다. 바로 이 5주선을 저항으로 계속해서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쌍바닥이 발생이 되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바로 이 돌파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비록 오늘 음봉이 강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동안 이 억눌러 있던 저항대를 지금 여전히 지지를 해주는 흐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저항을 받던 주가가 돌파가 하게 되면 그 뒤에는 뭐가 됩니까? 네, 바로 이 지지가 되는 거예요. 지지가. 여전히 삼성전기는 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세력들은 현재 자리에서 더욱더 이 강력한 상승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은밀하게 준비를 다 해놨다라는 거죠. 자, 좀 더 디테일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식에서 본질은 결국 뭡니까?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즉 이 돈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이 바닥권에 들어온 이 자금들이 빠져나갔냐 아니면 그대로 머물렸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세력의 자금이 이동하는 실질적인 수급 변화를 확인시켜주는 맥점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이 밴드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세력들이 절대 자기 돈 안 씁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저항대에 터치를 하게 되면 매번 이렇게 질질질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렇게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올 때마다 자, 그래야지 순간적으로나마 급등을 만드는 겁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기 역시 현재 위치에서도 일시적인 계속 단타 자금들만 들어오고 확실하게 지금 이 매수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계속 빠지면서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는 매우 지금 이 특이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쌍바닥을 만들고 박스를 그리는 자리에서 이 중간값에 대한 가격 지지를 받고 보이시죠? 자, 오늘도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 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맥점 분봉에서 지지의 흐름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바닥권에서 강력한 반전의 신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지금 쌍바닥에 대한 패턴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넥라인을 돌파하고 이 넥라인에 대한 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히려 현재의 자리는 박스 하단권에서 매수를 못 하셨으면 여기 역시도 저는 신규에 대한 타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 박스권 중간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페이크성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유지를 하기 위해서 현재 이 마지막까지 지금 끌어올리는 이 작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급격한 매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물량 이제 보유하시라고 문자를 보내 다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바닥권에서 지금 매수해온 물량 그리고 이 어디서 우리가 이 엑시트를 해야 되냐,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최종 이 엑시트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아주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지속해서 저항을 받던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항대의 완벽한 안착을 시도하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 현재의 박스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주가는 이 딱 중간 박스에 현재 위치한 상태인데 유지를 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홀딩을 해보는 거고, 자, 그러다가 이 박스가 이제 유지를 되다가 이 끝자락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박스에 대한 하단이 지금 다시 툭 깨진 흐름이 되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땐 다시 하락 이후에 횡보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시작점이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김없이 우린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하락이 진행이 되고 나서 하나의 박스를 그리다가 이 자리에서 또 이탈이 발생이 된 거죠. 잘 유지를 하던 박스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땐 다시 이 어마무시한 이 매도 폭탄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린 세력들이 이탈하는 수급들을 뻔히 보고도 미련 때문에 냉정하게 엑시트를 하지 못하게 되면 기껏 바닥에서 잘 잡아냈던 이 수익을 본전 탈출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추가적인 하락을 맞게 된다라는 거죠. 자, 기회비용도 다 날리고 다시 한번 이 아주 지독한 하락 추세대에 갇혀서 자금이 몇 달씩 꽁꽁 묶여버리는 답답한 상황이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단이 깨지는 시점이 우린 미련 없이 엑시트를 해야 되는 절대적인 시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저점의 매수에 잘 성공을 해서 현재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다음 주 흐름을 보다가 제가 말씀드린 이 이탈의 신호가 발생이 되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엑시트를 진행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확히 다시 이 돌파가 되는 이 매수에 대한 타점부터 우리가 도망쳐야 될 이 엑시트 타점까지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킴증권 영운전에서 87.2%라는 압도적인 수익률로 전체 구동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그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왜 제가 이 삼성전기는 현재 이 투매가 나온 자리에서 이 저점 형성이 되고 현재 다시 이 추세에 대한 돌파를 지금 보고 있는지 이 흐름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도 여러분들 실전 매매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킴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제 채널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먹고 조정을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구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 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한이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긴축 우려나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